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피사 온라인 세미나에 저희, 연구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수술 후 사망률 예측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기관 검증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있어서 어떤 COI도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연구의 배경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는 코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관하고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 후원하는 의료인공지능 전문가 양성과정의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의료인공지능 전문가 양성과정은 여기 보시면 알겠듯이 약 7개월 정도 200시간이 넘는 엄청난 교육 과정을 거쳐서 보건의료 관련된 임상 전문가라든가 IT, 의료정보학과 같은 공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터는 올해 전문가 양성 과정 모집 포스터고, 저희는 2년 전에 2020년에 진행된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팀으로 만났고, 그 결과물로서 본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저희 프로젝트 팀 구성원이고, 위에 김희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승욱 선생님까지는 의학이라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었고, 이경원 선생님과 이현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료 IT 관련된 공학자 출신들이었습니다. 저희 팀 전체 코칭은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있는 이영철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전체적인 주제 선정과 프로젝트 진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에서 가장 큰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셔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한 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 그 코로나가 처음 발발한 해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당시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잊고 정말 오프라인 미팅 때마다 팀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주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의료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고,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심각한 예후 예측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데이터의 양과 질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다른 선행 연구들과 좀 다르게 대규모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그 다기관 그 데이터를 이용한 다기관 연구를 좀 진행해 보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다른 기관이나 다른 병원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기관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도록 예측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소화하였고, 자동으로 추출이 가능한 정보만을 활용해서 결측과 병원 간의 베리에이션이 적은 데이터만을 활용한 모델링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데이터에서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트랜스포터빌리티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아네세시아에 실린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이제 싱글 센터 스터디였고, 약 9만 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 모델링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 전 임상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 중 데이터 등 광범위한 데이터셋을 이용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측 모델의 성능을 보시면 멀티플 CNN 모델을 이용한 경우 0.867 정도로 아주 좋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모델링에 사용한 피처들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환자의 데모그래픽 정보들이 이용이 되었고, 그리고 환자의 기저질환, 코모비디티 컨디션이 이제 정보들이 활용이 되었고, 수술 전 바이탈 사인,
그리고 수술 전 검사 결과, 레보레이토리 밸류, 그리고 수술 중 바이탈 사인, 또 벤틸레이션 파라미터, 수술 중에 투여된 약물이나 수액 정보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셋이 본 모델링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링의 개요인데요. 광범위한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만큼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이 사용이 되었고, 바이탈 사인과 같은 이런 시리얼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LSTM과 같은 이제 RNA 모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살펴보시면 여러 후보 모델들의 예측 성능, AUROC를 좀 보시면 0.82에서 0.86까지 이렇게 예측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고요. AUPRC 같은 경우도 0.095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변수들을 활용하고 단일 기간 데이터셋만 활용했지만 수술 후 30일 사망 예측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 기간 데이터가 아닌 다기관 데이터셋에서 프랙티컬한 모델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의 개요 살펴보시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도와 관련된 어떤 객관적인 지표, 그런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고 여러 다기관에서 이제 적용 가능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기관 EMR 데이터를 이용한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인데요. 연구의 목적은 수술 전 검사 결과를 포함해서 최소한의 스몰 넘버 오브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이제 활용해서 다기관 데이터에서 적용이 가능한 음, 그런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환자군의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대상이 되었고, 환자별로 가장 최근에 입원한 기록 중에 첫 번째 수술한 그런 수술만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수술과 같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술이나 안과 또 피부과 같이 사망률이 거의 없는 수술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사망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연구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그림은 저희 예측 모델의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 방식의 의료 환경에서는 의료진이 결정을 하고, 환자에게 이제 레커멘데이션 하면 환자가 그것을 따라가는 형식의 어떤 의료 의사결정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환자가 스스로 이런 의료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의료진과 서로 소통하면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자가 의료진만큼 어느 정도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이 AI 모델링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수술 위험도를 환자에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수술을 진행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수술을 딜레이 할지 다른 뭐 옵션들을 선택을 할지에 대한 선택을 환자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고 의료진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예측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연구의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와 관련된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IRB 심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고 각 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서로 검증 평가하였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한 결과들을 정리하고 팀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최종 논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메소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에 앞서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갈 인풋 변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크게 환자의 데모그래픽 데이터와 환자의 서지컬 인포메이션, 수술 정보, 그리고 수술 전 검사 정보, 뭐 혈액 검사 소견 같은 것들을
이 모델링에 활용되는 베리어블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총 19개 변수들이 이제 선정이 되었고,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입력 변수만을 활용을 해서 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13개 혈액 검사 항목반을 이용한 예측 모델을 본 논문에서는 램 모델이라고 명명을 하였고, 전체 19개 모든 변수를 고려한 모델을 라이트 모델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램 모델, 라이트 모델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된 변수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총 4개 기관에서 추출을 하였고 약 45만 명의 환자들의 데이터가 추출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많은 22만 명의 환자가 인솔이 되었고 아산병원에서는 6만 명이 좀 넘는 환자, 이대병원에서 13만 명의 환자, 그리고 보라매 병원에서 3만 명이 넘는 환자의 데이터가 추출이 됐습니다. 4개 기관 각 연구와 데이터 관련 IRB는 통과되었고, 각 기관 사항에 맞추어서 데이터가 추출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바이탈 DB EMR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아산병원의 경우는 에이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이대병원의 경우에는 CDM을 통해서 추출이 되었고, 보라매 병원은 은유기록팀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 추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본 연구의 아웃컴 데이터인 30일 사망률을 4개 기관 비교했을 때 대략 0.2에서 0.4%까지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임발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모트 방식인 이벤트의 업샘플링 방식을 적용해서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업샘플링 레이시오를 좀 변화해 가면서 위에 표는 AU-ROC, 아래 표는 AU-PRC입니다. 예측 성능 수치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 업샘플링 레이시오가 증가함에 따라서 AU-ROC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PRC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넌 이벤트의 다운 샘플링 방법을 적용해서 예측 성능을 비교해 보았고요. 예측 성능은 마찬가지로 AUROC, AUPRC 모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논문의 이제 뒷부분 디스커션의 리미테이션에도 언급을 해 놓았듯이 이런 스모트 방식의 데이터 임발란스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과연 임상적으로 타당한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론적인 타당성이 좀 결여돼서 좀, 이런 연구에 있어서는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을 하였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뷰 과정에서 리뷰어들이 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베이지한 방법들을 좀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레커멘데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테이블은 각 기관 데이터의 미싱 밸류들의 비율을 각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데모그래픽 데이터 같은 경우는 4개 기관 데이터 모두 결칙이 없었습니다. 그 외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BMI 데이터가 좀 결칙이 많았고, 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타입 오브 아네세시아, 마취형 데이터가 좀 결칙이 많은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는 이 혈액 검사 소견이 다른 이제 여타 기관들은 대부분 10% 미만의 결측률을 보이는 반면에 30%가 넘는 그런 결측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스타 클래스를 CDM 그 모델에서 추출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기관 데이터 같은 경우 아사 클래스를 적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 검증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 각 결직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히트맵 그래프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이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미싱 밸류 처리에 있어서 메디안 값을 이제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 활용을 했는데 이런 방법들이 크게 어,
이론적으로 그렇게 부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것을 이런 히트맵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그래프는 미싱 밸류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표에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보남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랩 베리어블 이제 검사 결과 소견들이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 하얀 게 이렇게 결측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측지율이 좀 높은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이대병원 같은 경우 아사클래스가 지금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마취 유형이라든가 BMI 정보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링은 크게 네 가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XG 부스트를 사용을 했고, RF와 같은 이제 앙상블 모델들을 이제 적용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적용한 모델이 DNN, 심플, 어, 5레이어 심플 DNN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기법도 같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델 성능 평가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리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부트스트랩 방법 같은 경우는 원본의 데이터 셋으로부터 샘플 데이터를 이제 복원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본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이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도록 성능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모든 모델링 메소드마다 50번의 부트스트랩을 시행하고 평균적인 성능과 그 값의 CI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의 아웃컴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 저희는 또 다른 리샘플링 방법인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셋을 총 우리가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희는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총 10개로 나눠서 서브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삼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활용해서 총 10번의 이터레이션 시행을 통해서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링 효과에 따른 예측 성능이 오버피팅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 성능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모델 성능 평가에 이제 오버피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측 성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 기관 데이터의 데이터 캐릭터리스틱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외과의 수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람의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정형외과 수술의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이대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산부인과 수술의 비중이 컸는데요. 이는 이대병원이 부인과 질환과 관련해서 특성화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취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전신 마취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람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마취와 같이 유로엑시아 그런 아네스테시아 방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정형외과 수술이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아산병원의 경우는 다른 기관 데이터와 다르게 응급수술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다른 기관 데이터는 대부분 3에서 4% 정도의 응급수술 비율을 보인 반면에 아산병원은 8%가 넘는 응급수술 비중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병원에 따른 이제 데이터 분포와 특징이 조금씩 달랐지만 아웃컴인 30일 사망률을 좀 보시면 모두 0.2에서 0.4% 정도까지 병원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망률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런 이제 작은 차이 뭐 0.2%, 0.4%가 이제 질적인 차이에서는 조금의 이제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트 모델, 즉 19개 모든 변수를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각 기관 데이터의 학습에서 다른 기관 데이터셋의 크로스 밸리데이션한 결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이제 AUROC 기준으로는
서울대병원 데이터에서 학습해서 이대병원 데이터셋에 검증했을 경우 0.941로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 데이터로 내부 검증했을 때 뭐 이대병원에서 이대병원 데이터 이렇게 했을 때 0.956 같이 이렇게 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외부 검증한 결과들을 이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검사 결과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외부 검증 시에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것은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고 이대병원을 밸리데이션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AUPRC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하고 보라매 병원 데이터셋에 검증한 경우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랩 모델만 이제 랩 변수들만을 활용한 랩 모델을 이용한 경우 외부 검증을 했을 때는 AUROC 같은 경우는 이대병원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아산병원에 적용했을 경우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나타냈고 AUROC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보라매 병원 데이터로 테스트한 경우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한 총 4개의 머신러닝 기법들, 이제 이런 예측 성능을 각 기관 데이터셋에서 비교 검증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데이터셋에서 XGBoost 방법이 다른 모델링 기법에 비해서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대병원과 보다매병원 데이터셋에서도 XGBoost가 AUROC나 AUPRC 측면에서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XGBoost가 다른 이전 그 연구들과 다르게 DNN 모델보다 좀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낸 이유를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전 연구들은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그 BJ 논문 같은 경우도 광범위한 데이터셋을 입력 변수로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입력 변수의 항목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딥러닝 기법들이 조금 더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19개 아주 스몰 데이터셋, 스몰 베리어블만을 활용한 데이터셋을 이용한 모델링이었고 이런 인풋 변수가 좀 작을 때는 아무래도 앙상블 모델들이 기존 트리 계열의 앙상블 모델들이 좀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랩 모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XGBoost가 다른 모델리티 비해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의 경우 이제 AUPRC의 기준으로는 DNN 모델이 살짝 XGBoost보다는 약간 더 우수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병원과 보라매 병원도 마찬가지로 XGBoost가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각 기관 데이터셋에서 샤프 밸류를 통한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왼쪽은 서울대병원, 오른쪽은 아산병원의 피처 임포턴스인데요. 가장 그 중요도가 높게 나온 것이 수술 전 알부민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술 전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전 알부민 수치가 30일 모탈리티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술 전 알부민도 중요하게 임포턴스가 뽑혔지만 그보다 더 에이지가 중요한 걸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 데이터 조금 다르게 PT, 이게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에서 이제 PT라는 거는 이제 그 혈액의 응고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의 코아귤러빌리티, 뭐 예를 들어 블리딩 텐던시라든가 뭐 출혈 경향이라든가 뭐 수술 중에 뭐 출혈이 발생한 경향이라든가 아니면은 환자가 먹고 있는 약이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이런 PT 검사 수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검사 수치가 이상이 있을 때는 환자가 뭐 여러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의 출혈 경향이 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수치가 보라매 병원의 경우에는 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지, 나이가 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부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낮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예측 모델을 각 기관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예측 성능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칼리브레이션 플롯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검증한 서울대병원에서 테스트셋 했을 때는 이게 아이디어란 칼리브레이션 플롯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장 가깝게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보람의 병원 데이터를 좀 보시면 가장 비슷하게 아이디어란 그 칼리브레이션 플롯과 그 유사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대병원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아산병원 데이터는 이 아이디어란 칼리브레이션 플롯보다는 좀 못 미치게 이게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프리딕션한 사망률보다는 실제 사망률이 낮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그 각 기관 데이터에서 그 30일 사망률을 좀 비교를 해 드렸는데 이제 보람의 병원과 서울대 병원에 비해서 아산병원과 이대병원의 사망률이 0.2% 정도로 좀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결국 이런 칼리브레이션 플롯에서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예측값이 더 과도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데이터 임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제 좀 데이터 구성에 있어의 한계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모델링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다기관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고찰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과 강점이라고 한다면 EMR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추출이 가능한 데이터 중 최소한의 변수만을 활용해서 기존의 예측 모델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예측 성능, 오히려 좀 더 우수한 예측 성능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대규모 4개 기관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놓고 서로 교차 검증함으로써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대부분의 인공지능 예측 연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일 기관 데이터만을 이용하고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활용한 헤비 모델이었다면 이를 실제로 다른 임상 환경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제한적이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기관 데이터셋에서 실제로 적용할 만한 그런 프랙티컬한 인공지능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다기관 데이터셋에서의 인공지능 성능의 교차 성능, 교차 검증하는 연구들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도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병원들의 데이터 수를 좀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차 검증 성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데이터 임밸런스로 인해서 낮은 AUPRC도 연구의 분명한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망률 예측 연구와 같이 아주 레어한, 이제 극히 이런 드문 이벤트를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이런 낮은 AUPRC가 좀 아주 드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은 모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혈액 검사 수치의 경우 병원마다 검사하는 어떤 기계나 모달리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좀 보정을 해주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4개 병원 모두 서울에 위치한 대형 병원들인데요. 이 모델을 향후 다른 지역의 병원이나 또 다른 나라 병원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는 과연 잘 예측할 수 있을지는 향후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다기관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외부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 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병원에서 자동으로 추출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술 전 정보만을 활용한 아주 가벼운 예측 모델을 통해서 다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임상 영역, 지금과 같이 이런 어떤 EMR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데이터라든가 또 다양한 의료 데이터, 다양한 다기관 세팅에서 이런 상호 검증하는 연구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